14장 편미분 방정식의 수치해 타원형. 자, 이 부분은 14장과 15장은 우리가 수치 해석의 최종적인 목표 또는 백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편미분 방정식은 풀기가 무지 어렵지 못 풉니다. 해석적으로 거의 풀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대개 수치 해석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것을 14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미분 방정식은 partial differential PDE,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줄여서 편미방 PDE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들에 관한 미분을 포함하는 방정식, 예를 들면 여기서 X와 Y가 되겠습니다. Z까지 뭐 3차원, 4차, 4개 뭐 그렇게 되겠죠. 변수가 3개, 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원에서만 얘기한다면 X와 Y, 2차원에서 XY 좌표에서 우리가 지배 방정식, 뭐 열전도 방정식이든지 유체역학이든지 어쨌든 하면은 이와 같은 편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이와 같은 편미분 방정식의 일반 형태는 아주 일반적으로 다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계수 A, B, C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편미분 방정식을 분류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타원형이고요. 엘립틱이라고 그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을 우리는 포물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삼곡형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이퍼볼릭, 파라볼릭, 타원형. 자, 요런 단순한 요 형태로 분리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의 특징이 타원형이나 포물형이냐 삼곡형에 따라서 완전히 그 형태는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열전달을 배운다든지 그 다음에 수치해석 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단순히 수학에서는 그냥 이런 경우는 타원형이다, 포물형이다, 삼국형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타원형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갇혀있는 공간, 이런 평형 문제, 예를 들어 경계가 다 있고 요 안에 어떻게 푸는 뭐 이렇게 경계 조건이 다 주어지고 여기 내부의 온도를 구한다든지 이와 같은 형태가 타원형이 되겠습니다. 포물형은 이제 포물형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듯이 한쪽에서부터 한쪽은 열려 있는. 그러면 보통은 포물형이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처음 시간의 경우도 있고 우리 유체역학에서는 경계청 문제, 유체가 흘러갈 때 이쪽이 이렇게 계속 속도 분포가 앞에서 따라 뒤에 영향을 발달한다든지 또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면 처음에 온도 분포가 이런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그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우리가 포물형이 되겠고요. 삼국형은 조금 특이합니다. 파동처럼 이렇게 그 웨이브 이퀘이션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고요. 우리 기계공학에서는 이 웨이브 이퀘이션은 잘 다루지는 않으니까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타원형, 우리는 14장에서는 타원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원형의 대표적인 경우는 라플라스 이퀘이션, 포아송 이퀘이션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여러분들은 수치에서 뿐 아니라 공학, 수학 다 했으니까 열전달도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 라플라스 방정식, 포아송 방정식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라플라스 방정식이라 하면 이와 같은 가장 이게 편미방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가 라운드 제곱 U 이렇게 이런 식인데 열 발생이 없는 2차원 정상열, 여기 T라고 생각하면 되죠. 온도. 자, 이렇다면은 열 발생이 없는 2차원 정상 열전도 방정식이 대표적인 라플라스 방정식의 입니다. 그리고 우리 포텐셜 유체역 배선 라운드 제곱 파이 라운드 X 제곱 이것도 포텐셜 유동입니다. 이것도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만족시킵니다.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공학 문제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아송 이퀘이션. 자, 요거는 여기에다가 0이 아니고 여기 어떤 XY 함수 또는 요 소스 열발생 우리 열전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전달 안 들은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런 식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열 전달을 안 한 지 오래돼서 이렇게 열 발생이 있을 때 원자 웰러본 같은 경우에도 열이 발생하고 어쨌든 전기가 가열되면 열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에 열 전달 문제를 다룰 때 이런 항이 추가되겠고 이게 일정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XY의 함수일 수도 있죠.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는 보아손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해법은 이거나 뭐 큰 차이는 없고 요거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우리 수치 해법으로는 자 2차원 열 발생이 있는 2차원 정상 열전도 방정식은 이렇게 표시되고 이것은 지금 여기서는 소스 S 열 발생 소스 열 발생이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경우는 식의 형태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자 거기에 반해서 포물형은 비정상 열전도 방정식이 포물형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거 T로 바꾸면 바로 T로 바꾸면 포물형이 되겠죠. 라운드 T.U 그러니까 이런 형태 1개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포물형입니다. 포물형이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자 예를 들면 1초 때 온도 분포가 다 있고 그 다음에 2초 때 온도 분포 3초 때 온도 분포 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진행되는 어느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그와 같은 형태를 우리는 포물형이고 대표적인 게 이를 비정상 unsteady 열전도 방정식입니다. T=0 0일 때 온도 분포가 이렇고 2일 때 이렇게 보면 시간적으로 쭉 이렇게 되는 거. 이와 같은 스타일. 요거는 다르죠. 열 발생 이런 정상 상태는 열전 딱 경계 조건 주어지고 그 주어졌을 때 온도 분포가 평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평형 문제. 비정상 열전도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그와 같은 형태가 우리가 포물형 이퀘이션이 되겠고요. 삼각형 또는 파동 방정식이라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웨이브 이퀘이션은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거는 파동이 전파되는 그런 조금 요거는 다른 특정, 요거는 수치해법 할 때도 다른 특성이 있고요. 우리 기계공학에서는 거의 잘 하지 않고 뭐 진동을 한다든지 음향, 파동 다루는 경우에는 따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치에는 요거까지는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4장은 앞에 그 예비적인 그 길었는데 14장은 타원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타원형 미분 방정식은 평형 문제입니다. Equilibrium problem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양쪽에서 온도가 다 주어진다든지 또는 기울기가 주어진다든지 어떻게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안에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다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원형 미분 방정식 특징은 근을 구할 때 수치적인 해의 안정성 해석이 필요 없이 항상 수치적으로 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앞에 되겠지만 대표적인 타원형 미분 방정식인 라플라스 방정식을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풀려고 하면 못 풉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이제 유한차분법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을 그림과 같은 이제 그림 설명 격자점 이제 이 개념을 새로 많이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격자점에서 일반적인 유한차분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모든 격자점에서 대하여 연립 방식을 푸는 방법을 유한차분법이라 합니다. 자, 격자를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와 같은 경우죠. 이렇게 우리가 요것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도메인 영역이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온도가 주어지고 이랬을 때 내부의 온도를 구하라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와 같은 팽판의 온도를 구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해석적으로 모든 점에 다 구하는 건 아니고요. 주어진 이렇게 격자를 나눕니다. 나누어서 이 주어진 점에서만 온도를 이 각 점들에서만 온도를 구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까 13장에서는 1차원인데 지금 2차원이죠. 더 확장하면 3차원이 되겠고 이런 점들에서 예를 들면 온도를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데 서모커플 열전대를 심어놓고 온도를 기록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수치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에서만 온도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합니다. 델타 x를 xi 플러스 xi라고 합시다.
요 값이 xi고 여기서 값이 요 거리가 xi-1이면은 xi 플러스 1. 그런데 지금은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수치적으로 더 발전하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할 겁니다만 지금은 그냥 델타 x가 이렇게 일정한 경우로만 해보겠습니다. 델타 y는 이렇게 차이가 델타 y가 일정한 경우만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정한 경우 간격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는 다시 또 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앙 차분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d제곱 u dx제곱 플러스 d제곱 u dy제곱 이꼴 0을 푸는 문제인데 요거 이미 다 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점에서 하느냐면 ij점 여기 있네요. ij점에서 기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풉니다. ij점 그리면서 ij점에서 풀면 먼저 d제곱이 아니죠. 라운드로 해야 되죠. 이제 요거는 x방향 기울기입니다. x방향 요거. 자, 요거에 대한 식이 요렇게 표시됩니다. 앞에서 했죠. j는 일정한 상태에서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x제곱의 기울기라는 것은 2차 기울기라는 것은 이게 미분은 요렇게 i-1 똑같죠? 이렇게. 자, 그 다음 y 요거는 x는 일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식이 i는 일정한 상태에서 j 플러스 1, j 마이너스 1, 0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은 이제 여기다가 델타 x 제곱을 곱했습니다. 여기다 델타 x 제곱을 곱하면 이런 식이 얻어지네요. ui 플러스 1, ui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 제곱. 이건 델타 y 제곱분의 델타 x 제곱 곱했으니까 요거 빼기 uij는 여기 uij와 여기 uij가 있으니까 이렇게 식이 표시가 됩니다. 14의 4식이고 베타라는 것은 델타 y분의 델타 x니까 베타 제곱이 델타 y 제곱분의 델타 x 제곱이겠죠. 이런 식으로 즉 이 식은 뭐야? 이 식은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y 제곱 플러스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x 제곱이 이꼴로 0이라는 미분 방정식을 유한 차분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격자를 델타 x와 델타 y 똑같이 한다면 베타가 1이죠. 따라서 요거는 이렇게 표시되네요. 요거는 여기도 쉽네요. 자, 주위 4개의 점 빼기 4배의 요거는 0. 아주 식이 간단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식이 요렇게 자, 델타 x가 델타 y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식을 살펴보면 이 식은 ij점에 대한 식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i-1j, i 플러스 1j, ij-1, ij 플러스 1 이렇게 주위 요점에 대한 식을 구하는데 주위 4점에 이렇게 나타내죠. 극자 많은 것 중에 ij점에 대한 식을 풀면은 요렇게 이 부분만 딱 그리면은 이렇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식 14-5에 대한 스텐실이다 이렇게 이런 모양을 스텐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라고 번역하기도 그렇고 그냥 스텐실이라고 나타냅니다. 이렇게 ij점의 차분식을 하면 주위 4점들의 식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14의 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평판의 네 모서리의 온도가 그림에 표시된 온도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에 표시된 4개의 내부점에 대한 온도를 나타내는 식을 표시하고 온도를 구하라. 평판의 온도에 관한 지배 방정식은 라플라스 방정식이다. 이것도 열전달 문제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제대로 그냥 T로 합시다. 그러면 이 식을 차분식 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델타 X 있고 델타 Y인 경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4점에 대해서 나타내 보면 이렇습니다. 1의 1점에 대해서 여기다가 I1, J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말은 1의 1점이 요거네. 요걸 기준으로 요거 4온도 빼기 4배의 요거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쪽은 20도
알려진 값이고요. 여기는 10도 알려진 값이고 하면은 이런 식을 얻고 2의 1점 요점에 대해서는 10도, 50도 이거 이렇게 되겠죠. 1의 2점 20도, 80도 요거 2의 2점 요점에 대해서는 요 온도 80, 50이 나오겠네요. 50, 80 주위 온도 0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가 4개의 점이죠. 4개의 미지수 중앙에 있는 이렇게 4점 검게 표시되어 있는 4점의 온도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것을 식은 지금 현재 4개의 식이 있으니까 연립방정식을 풀면 연립방정식을 물론 이거 위식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되겠고요.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는 것은 일단 그 다음에 얘기하고요. 지금 일단은 손으로 푸는 경우 뭐 이렇게 이와 같은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온도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예제 14A는 조금 다른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제 14의 오른쪽 모서리 온도가 주어진 대신에 단열이 되었다. 그런 경우에 기울기가 주어졌다.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값은 모르는 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 그림에 표시된 격자점에서의 온도를 구하라.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20도 여기 주어져 있고 오케이. 그러면은 자, 요거만 미지수가 아니고 요 온도도 구해야 되죠. 이것도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모서리 온도도 이것도 구해야 되는 온도가 됩니다. 내부의 점 4개에 대한 식은 똑같죠. 그런데 물론 요 식을 표시할 때는 T32 이거는 이제 모르는 값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고. 그런데 오른쪽 요점에 대한 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는 단열 요 조건을 적용합니다. 라운드 t, 라운드 x 이퀄 0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라운드 t, 라운드 x를 요거에 대한 차분식은 요거에 대한 오른쪽이 없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거 2개를 하든지 요거 3개를 하든지 후진 차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에 16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오더 오브 델타 x 제곱의 오다를 가지는 2개만 사용하면은 왜냐하면 라운드 제곱 t, 라운드 x 제곱은 세점과 관련되는 거 다 델타 x 제곱의 오차를 가지는데 이것도 그와 같이 가지려면 세점을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후진차분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라운드 t, 라운드 x는 2h분의 여기 델타 x죠. 델타 x분의 또는 y 쪽으로는 델타 y가 되고 지금은 델타 x 3tij 요 ij점에서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 ij점이면 i가 i-1, i-2 후진 10에 16을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격자점에서 차분식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1의 1점, 2의 1점, 3의 1 다 하나 하면은 내부점은 1, 2, 2, 2 이렇게 내부점은 요거네요. 요거는 내부점이죠. 그런데 단 여기서 요 T22 할 때 T32 이거는 알려진 값이 아니죠. 앞에와 차이죠. T22 볼까? T22 보면은 T22 보면은 T32 이건 T3 앞에서는 온도가 주어졌지만 지금은 아니죠. 따라서 그 다음에 3,1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3,1 I3J1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이런 식.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6개의 미지수도 구해야 되는 미지수도 6개고요. 구해야 하는 방정식도 6개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T11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식을 이 방정식을 행렬로 예를 들어서 행렬로 나타내 직접법으로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해서 행렬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4 t11 t21 이렇게 위에 이의 행렬을 보면은 대각선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각선 외에 이런 값들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직접법을 사용할 때는 LU 분해법이나 가우스 소급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격자 수가 더 많아지면 내가 직접법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 개수에 숫자 넣는 것만 해도 어렵습니다. 규칙성이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요거는 몇 개가 있냐? 미지수가 3개죠. 요거 6개. 3 곱하기 2 문제죠. 자, 이게 3 곱하기 2면은 미지수는 6개가 되겠죠. 이 미지수가 6개가 되면은 개수 행렬은 몇 개가 되느냐? 6 곱하기 6, 36개가 되죠. 2차원일 때도 이런데. 자,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는 100개, 100개로 정확하게 원하면 많이 잘라야 됩니다. 100개, 100개가 되면 미지수는 몇 개야? 10,000개가 되겠죠. 미지수가 10,000개가 되면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 10,000 곱하기 10,000이죠. 미지수만 이렇게 값을, 개수만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 못 넣어줍니다. 이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규칙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3차원 문제가 되면 100개 곱하기 100개 곱하기 100개면은 10에 100만 개인가요? 6성. 100만 개의 격자점이 있고 100만 개. 이 개수는 100만 개 곱하기 100만 개의 개수가 되죠. 직접법으로 푼다면 이 개수만 나타낼 때 개수가 모양이 막 여기도 들어가고 그럴 때 규칙도 못 찹니다. 이거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직접법은 그리고 시간 무지 걸려서 못 합니다. 직접법은 이런 문제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격자점을 많이 사용하고요. 연립방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씩 한다면 10,000개. 3차원으로 해석한다면 10의 6승계 연립방정식. 개수의 행렬을 나타내기도 복잡할 뿐 아니라 직접법으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가우스-사이델법이나 SOR법 등의 반복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예제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